선수가 그러면 이제 미들로 갈 텐데 그럼 저 중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양쪽 다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?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?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. 지금 그림대로 왼쪽에 쓰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엘리케 감독이 쓰고 싶은 위치는 이강인을 오른쪽에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에는. 요거는 재밌는데 한번 경기를 보고 어떨지. 네네네. 아니 이렇게 했는데 벤치라고. 아니야. 툴루즈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20일 새벽 4시에 있는데 네. 일단 뭐 파리는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강인 선수 활약이 뭐 좋았습니다. 자, 2라운드 이제 툴루즈인데 개막전과 2라운드에서는 조금 상황 변화가 있었죠, 파리가. 일단은 그쵸. 뭐 은바페가 1군으로 복귀했고 덴벨레 왔고 네이마르가 이제 사우디행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. 그 르키프 보도에 의하면 이강인이 새로운 포지션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. 뭐 은바페 뒤에서 활약할 수 있다. 그러면서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난 파리에서 이강인이 창조적인 미드필더 임무에 나설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제 좀 전망을 했어요. 네. 예, 요게 지금 예상 라인업이 르키프 같은 데서 한 건가, 여기? 아니 너가 했어? 나도 지금 이게 누가 만들었지? 아니, 우리 제작팀이었나? 나한테만 물어봤구나 그러면. 야,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나한테 물어준 적이 없어. 야, 그 나한테 안 물어본 건 이해는 하는데. 그래. 그럼 이게 르킵이 아니라 뽀길풀인가? 너 뭐야? 그래서 뽑기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나올 것 같다. 저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. 요거 좀 뭐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 처음에 영입될 때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영입되는 것처럼 보였어요. 네. 실제로 프리시즌과 지난 경기 오른쪽이 됐잖아요. 근데 덴벨레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제 무안이도 뭐 온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베라티가 또 떠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중앙 미드필더로 분류가 될 것이다. 네. 라는 예측들이 급격하게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은바페, 덴벨레 이렇게 좌우 측면에 있으면 사실 이강인 선수가 또 중앙 미드필더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이번 경기부터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. 그러니까 이제 중원 자원을 보면은 또 이강인 선수만큼 창조적으로 해줄 선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저렇게 이제 있죠. 좀 찔러주고 창조적인 플레이를 발휘할 수 있는 저 위치도 예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가능하죠. 일단 이 경기의 가장 큰 파리에 있어서의 핵심은 은바페의 복귀전이죠. 네네. 그렇죠. 그다음에 네. 이적해온 덴벨레의 선발 투입 여부입니다. 그 두 선수에 대한 출전 여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이죠. 왜냐하면 파리가 1라운드 로리앙과의 경기 때 내용도 결과도 다 잡지 못했어요. 맞아요. 내용도 답답했고 결과적으로도 0대0 골 없이 이제 비겼죠. 상대가 이번에 툴루즈인데 툴루즈가 만만치가 않은 흐름이에요. 그렇죠. 프리시즌 때도 잘했습니다. 네. 로마를 잡기도 했고 프리시즌도 잘 치렀고 이번에 리그왕 1라운드 때도 낭트의 원정을 갔는데 2대1로 이겼습니다. 지난 시즌 뭐 승격을 해가지고 한 중위권 정도 있는 팀이긴 한데 시즌 초반 흐름이 좋아요. 그래서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경기를 어쨌든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잡아야죠. 공격을 좀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. 그래서 하모스, 은바페, 덴벨레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. 한쪽은.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 이제 미들로 갈 텐데 이강인 선수 그런 고민은 있을 수 있잖아요. 저렇게 역삼각형 미들인데 네. 그럼 저 중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양쪽 다 쓰는 거 괜찮지 않아요?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?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네. 지금 그림대로 왼쪽에 쓰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왼발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센터백 2명 세울 때 요즘 우리가 맨날 쓰는 왼발 센터백 이런 얘기를 하죠. 오른발 센터백 얘기하죠. 그래서 왼발 잡이가 센터백 중에 지금 스크리니아르 자리. 네. 만약에 그쪽에 쓰게 되면 왜 좋냐면 이 몸을 열어놓고 볼을 받거나 몸을 열어놓고 패스를 할 수 있거든요. 그죠? 그쵸, 근데 만약에 이쪽에 쓰게 되면 오른쪽에 쓰게 되면 열 수가 없잖아. 다친 상태에서 왼발을 써야 되니까 불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왼쪽에 서서 약간 연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되면 은바페와의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상당히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은바페는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은바페가 뭐 터치라인 쭉 타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무조건 하모스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.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시작 위치는 저 위치겠지만 플레이를 하게 되면 메잘라처럼 왼쪽까지도 크게 돌겠죠. 그래서 찔러주기도 하고 돌기도 해서 수비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덴벨레가 또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 하키미가 오버랩 들어오고 네. 이강인 선수가 반대쪽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네. 그러면 은바페가 들어가는 이 조합 자체는 저는
사실은 네이마르가 있을 때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싶었거든요. 네이마르가 왼쪽에 벌려져 있을 때 그 아래에서 이강인이 네이마르 선수와 함께 컴비네이션 어떻게 할지. 전 저 그림도 한번 보고 싶어요. 네. 뭐 사실 워낙 이번에 이적과 둘러싼 사가가 있어서 그렇지 기능적으로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는 정말 위대한 선수입니다. 그건 당연하죠. 네네네. 네.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.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나 돌아 들어갈 때 컴비네이션만 제대로 맞는다면 이번 경기에 와 하는 걸 몇 번 볼 수 있을 거예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오고 나서 뭐 덴벨레도 이제 오면서 네네네네. 주전 경쟁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과 우려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네. 어찌됐건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의 이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. 그쵸. 네. 그리고,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,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왼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. 왜냐면, 음바페가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고,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, 저 왼쪽 풀백에 누누 멘데스가 복귀를 안 했죠. 네. 그래서 리카르안데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저 선수가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라서, 음바페가 들어간 공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하던 게 딱 저거거든요. 중미에 있다가 측면으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왼발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이러한 형태의 경기였기 때문에 저런 지금 이 구도에서 풀백이 못 올라오면 이강인이 왼쪽으로 빠진다. 요게 딱 적합하죠. 네.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시즌을 치르면서 특히나 누누 멘데스가 복귀하면서 엘리케 감독이 쓰고 싶은 위치는 이강인을 오른쪽에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에는. 네. 왜냐면 이게 음바페랑 이강인의 조합은 그 지난 시즌 메시와 음바페의 조합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창의적인 미드필더. 그리고 전방에서 뛰어들어가는 오른발을 쓰는 이제 공격수. 요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강인 접고 들어와서 반대편을 바라볼 때 넓게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요 플레이가 딱 이제 맞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. 네, 네.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시즌을 치르면서 오른쪽에 기용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거다. 네.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결정, 미들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덴벨레 자리를? 둘 다? 덴벨레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, 지금 오른쪽 에메리 수비, 자리?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덴벨레 자리에 나오는 것은 뭐 이강인 선수의 저도 베스트라고 보는데 그러면 덴벨레가 있고 덴벨레가 쓴 상태에서도 이강인이 저 9번에 있는 에메리 자리 네.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다. 저는 만약에 이제 누누 멘데스가 복귀하면 더 저 에메리 자리에 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결정적으로는 음바페 님이 자기가 돋보일 만한, 그리고 자기가 뛰어들어갈 때 딱 패스가 오게끔 그 이제 루트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강인 선수가 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에서 찔러주는 패턴이 훨씬 더 자연스럽죠. 패스가 들어가기가. 네. 근데 이제 이번 시즌 파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딱 어떤 고정 포메이션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리카가 나오냐 멘데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가변 포메이션이 완전 그렇죠, 좀 달라지죠. 달라지죠. 네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칙적인 백스리가 쓸 것이냐.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약간 변칙적인 거거든요. 하키미가 올라가게 되면 저기에 3백처럼 남아서 네. 보여요. 그렇죠. 멘데스가 나올 경우는 달라지죠. 그러면 이제 조합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이 조합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저는 왼쪽에 쓰는 게 여전히 좀 좋다고 봅니다. 리카가 뒤쪽에 백스리처럼 대기하기 때문에 음바페가 올라가게 되면 이강인이 넓게 커버하기에는 저는 왼쪽으로 도는 게 좋다고 보긴 하거든요. 베스트는 저도 덴벨레 쪽 자리인데 네. 덴벨레가 부상당하지 않는, 물론 그쵸. 부상은 네. 상수인데 근데 만약에 있으면 왼발잡이를 2명을 저기다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조금은 좀 고민이 좀 돼요. 그러면 패스의 줄기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이거는 좀 고민이 좀 됩니다. 두 분 뭐 다 충분히 공감하고. 그럼 뭐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엘리케가 근데 아니 이렇게 할 수는 있지.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게 이강인 선수는 사실 우리가 저 꼭 둘 놓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저 가운데 있잖아. 하무스 아래. 공미로도 쓸 수 있어요. 세컨에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하라면 돼 사실. 그래도 그럴 수도 돼요. 있죠. 그런 것도 가능하고. 오케이, 좋습니다.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아마 나올 거다. 그러니까 지금 맞아. 그건 여러 개 나와. 약간 궁금한 게 좀 정리하자면 이강인이 지금 저 위치에 쓰면 크로스를 하는 역할을 위주로 갈 것 같다는 거지. 아무래도 크로스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더 많이 나오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저 왼쪽에 나온다고 해서 찔러주는 패스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마요르카에서도 보면 찔러주는 패스 잘하고, 그리고 반대편에 덴벨레가 있잖아요. 덴벨레에게 또 찔러줄 수 있는 그렇죠. 구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. 네네.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. 왼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. 근데 저는 뭔가 이번에도 오른쪽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. 아예? 이번 경기도. 아예? 왜냐면 덴벨레 자리? 덴벨레 아니 에메리 자리. 에메리 자리. 왜냐면 지난 경기도 아센시오를 왼쪽에 두더라고요.
이거는 명확하게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이 반대편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계속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접어서 찔러주는. 저는 이제 그건 조금 다른데, 그러니까 뭐냐면 음바페와 덴벨레 자리를 좌우로 놓고 보자면 저도 당연히 오른쪽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. 네네. 근데 미들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. 요거는 이거 재밌는데 한번 경기를 보고 어떨지. 네네네. 아니 이렇게 했는데 벤치라고. 아니야. 윙이면 접고 들어오는 반대발이 최고예요. 그거는 뭐 당연히 맞아요. 근데 미들로 섰을 경우는 이강인을 에메리 쪽에서 찔러주기에는 다친 상태에서 왼발을 쓰기가 어렵다니까요. 미들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미들이면. 보자 이거. 네, 뭐 보자. 이건 뭐 엘리케 맘이에요. 그래 엘리케. 그러긴 하죠. 그래요. 그럼 뭐 두 분 뭐 내기라도 한번 하시죠. 뭐. 재밌다 이거. 아니 이거는 재미로 하는 네가 거야. 얻어먹는 거잖아. 나는 근데 사실 난 요대로 나올 것 같아. 또 하나 왼쪽으로. 왼쪽. 왼쪽. 이번에도 왼쪽이다. 나는 그럴 것 같아. 그래요 뭐. 네.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감독 맘이고. 진짜 재밌어질 겁니다. 재밌어질 것 같아. 2라운드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. 파리 생제르맹 정도면 이때쯤 되면 어떻게 쓰겠구나가 좀 약간 명확해야 되거든요. 그것도 맞지. 근데 이강인을 왼쪽에 쓸지 오른쪽에 쓸지 측면에 쓸지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 팀이 무슨 전술을 쓰려고 이러나 그렇죠. 이런 게 있어요. 네, 그래서 얘기가 막 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늦다. 약간 늦다는 건 있습니다. 이적사가도 좀 오래 걸리기도 했고 팀 자체가 이제 확 바뀌면서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경기는. 오케이.